안녕하세요. 저는 어지럼증 완치 설명서의 저자 세란병원 신경과 박지연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지러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은 하고 있는 일을 쉬어야 할 정도 강도의 어지러움증을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지럼증 환자들은 점차 늘어서 한 6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지럼증이 워낙 흔하게 누구나 느끼는 증상이다 보니까 이 어지럼증에 대한 오해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지럼증에 대한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지럼증과 빈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빈혈 때문에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빈혈과 어지럼증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빈혈은 이제 의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우리 몸속 혈액 안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상태를 빈혈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지럼증은 그거랑은 전혀 다른 병이거든요. 근데 어지러우면 자가진단 하시고 빈혈약도 사 먹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병원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이게 왜 생긴 걸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문헌을 찾아보면은 1935년도 11월 25일인가 그때 조선일보에 건강상담 코너가 있었어요. 이제 그 코너에 어떤 분이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목욕탕에서도 어지럽고 그다음에 운동할 때도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라고 이제 보내셨어요. 마치 제가 오늘 아침에 진료실에서 봤던 환자들이 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답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답변을 보시면 빈혈증이 난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빈혈증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때 시대적 배경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힘들 때죠. 잘 못 먹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때는 빈혈이 생겨서 어지러운 분들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먹을 게 많고 상황에서도 빈혈과 어지럼증을 좀 혼돈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자가진단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빈혈하고 어지럼증이 다르다는 거 그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체하면 어지러워. 우리가 어떤 어지럼증은 이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 메스꺼림, 소화불량, 심하면 설사 이런 소화기 질환이 동반되는 어지럼증들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어지럼증의 강도가 좀 센 어지럼증일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근데 실제로는 어지럼증만큼 이 메스꺼리는 느낌이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메스꺼리면 어지럽다라고 반대로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올 때는 어지럼증이 원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흔한 오해가 어지럼증은 달팽이관이 문제가 생겨서 온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달팽이관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팽이 모양으로 생겼죠. 모양 자체가 굉장히 어지럽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은 청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는 청력 관련된 증상이 생기시죠. 이명이라든지 아니면 청력 저하가 오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세방고리관이라고 하는 그 방고리관과 이석기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달팽이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석기관과 방고리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오는 것이고 어지럼증은 달팽이관 때문이다. 이 말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지럼증을 느끼는 걸까요? 현생 인류가 150만 년 전쯤에 본격적인 직립보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서서 걷다 보니까 치질도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디스크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어지럼증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지지면이 훨씬 넓고 두 발로 걷게 되면 그 지지면이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두 발로 서게 되니까 그 균형을 잘 잡기가 당연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을까요? 시각, 그 다음 우리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척추를 따라서 올라오는 감각, 체성 감각 이런 감각들이 뇌에서 종합이 된 다음에 안구 운동이라든지 우리 신체의 몸을 움직여서 적절한 균형을 끊임없이 잡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균형 감각의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한 기계보다는 복잡한 기계들이 고장이 훨씬 잘 나는 또 단점이 있어요. 어느 한 군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균형 감각에 이상이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을 어지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감각으로 느끼시게 됩니다. 내가 어지럽다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긴 하시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어지럼증이 그러면 과연 어떤 종류의 어지럼증인가를 차근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지럼증의 증상별 분류입니다. 현운증. 어떤 어지럼증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갑자기 주변이 막 빙글빙글 도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마치 롤러코스터 탔을 때 주변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심한 어지럼증을 현운증이라고 하고, 보행실조증은 걸어갈 때 가만히 계시면 괜찮은데 걸어갈 때만 이제 붕 뜬 것 같고 내가 마치 술 취했을 때 걸음을 못 걷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어지럼증을 얘기하고, 그 이외에 그냥 어찔어찔한 그런 어지럼증은 비특이적 어지럼증이다. 이 세 가지 어지럼증으로 분류를 일단 해서 내 어지럼증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지럼증이 어떠한 시간 경과로 생기느냐가 어지럼증 분류에 있어서 중요한데, 첫째는 급성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어지럽지 않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기시는 경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급성으로 생겼다가 가라앉았다 멀쩡하게 잘 지내다 또 생기는 그런 어지럼증을 재발성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또 이미 생겼는데 그 생긴 어지럼증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어지럼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분류 방법은 이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냐에 따라서 원인별 어지럼증을 나눌 수 있는데, 중추신경계냐, 말초전전신경계냐, 아니면 뭐 내과적인 문제냐,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냐, 혹은 이 모든 게 2개 이상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복합성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지럼증을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종류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어지럼증의 종류에 따라서 진단명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인의 어지럼증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시간 경과를 가면서 이제 생기는지에 대해서 잘 관찰하시는 것은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clue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지럼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내 어지럼증 원인되는 병이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우신데,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각각의 질환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댓글로 잘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